오늘도 이분한테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일주일 동안 좀 많은 일이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전에 팀장님이 미국 CPI 나오고 시장 충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게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실제로 뉴욕 증시가 CPI 발표된 이후에 충격을 받다가 올라섰어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는 그걸로 우리가 못 따라간다. 국내 증시가 특히 어제 많은 분들이 어젠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실망감이 컸죠. 실망이 컸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미 물가 얘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서부터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높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네. 뭐 이번에 CPI 부담이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시각은 없었으니까 높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높게 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불가피하게 충격이 좀 나왔고, 야, 이게 물가가 08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다 보니까 연준에서 더 버틸 수 있겠느냐. 그럼 연준도 뭐 어찌 보면은 소위 면피를 해야 되는데 네. 얘들도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우려감들이 많이 올라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미증시도 흔들렸고, 미증시도 적지 않게 흔들렸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행히 미증시는 이제 채워가는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는 지난주 뭐 화수목금 두드려 맞고, 어제 화수목 두드려 맞고, 네, 금요일 살짝 줬다가 어제 기대감을 크게 하회했죠. 네. 지난 주말 미증시에 비해서 많이 약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위 우리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이제 이 투자자들의 센티멘트가 많이 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손가락이 얼어 있는 네. 이 국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때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텐데, FOMC 의사록에서 소위 짱돌만 안 날라오면,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FOMC 의사록에서 뭐라 그랬던 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그래도 인플레 허용하겠다. 맞아요.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내일 저녁 때 뚜껑 열면 인플레 이거 일시적이다. 네. 통화 완화 정책 지속해 나가겠다. 이게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또다시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내일 저녁 때 나오는 이 FOMC 의사록의 이 표현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가 우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던 얘기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 연준은 역시 기다려준다 그랬어. 이런 식의 스토리가 될 테니까 아마 내일 저녁 때 FOMC 의사록을 들으면은 조금 더 좀 물가에 대한 우려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가 얘기를 기왕 시작했으니까 물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첫 코너에서 아예 그냥 쭉 풀어가 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높게 나올 줄은 알았어요. 높게 나올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08년 이후에 최고치고 전월비로 0.8%, YOY 값으로는 4.2%, 뭐 소위 우리가 쳐다도 못 본 급등세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YOY 값을 읽었을 때 4.2%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전년 대비 읽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딱 1년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일 있었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아주 그냥 패닉 국면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야, 뭐 하늘길도 막히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주고받을 때 물가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야, 근데 네 말은 틀렸어. 이건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뭐 물론 그렇다 치지만 전월비랑 비교했을 때 0.8%나 올라붙은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부분인데, 그럼 한 몇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틀려진 거 하나만 찾아볼까요? 몇 달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제일 틀려진 건 뭐예요? 미국이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구인 건수들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웃긴 말로 좀 쓰고 살아 좀. 그러면 야, 뭐 있어야 쓰지, 벌어야 쓰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벌어야 쓰는 거고, 그러니까 고용이 돼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있고 소비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생산이 필요하고 그게 또다시 고용을 부르고 이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백신 효과가 나오고 이제 다시 경제 재개의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소위 말해서 물가가 공급이 이제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국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엄청 늘어요. 미국에서도 수입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 중국 때려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는다. 중국 때려 안 잡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딱 맞아, 그랬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뚜껑을 열었더니 깜짝 놀란 건 사실이니까 그럼 이 깜짝 놀란 걸 가지고 시장을 부러뜨려야 되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가가 뚜껑을 열었더니 소위 말해서 뚜껑 열리게 올랐는데 그러면 따라가는 주요 지표들이 만약에 핫하게 반응을 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시그널을 시장에서 야 위험해, 뭐 도망쳐 라는 시그널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제일 첫 번째 달러에서 나올 거예요. 달러가 우리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예요? T빌, T본드, 미 국채들이잖아요. 미 국채들은 뭘로 거래돼요? 달러로 거래돼요. 그러면 이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미 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수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럼 같이 한번 보죠. CPI 값을 딱 보고 만약에 달러가가 급등을 튀었다. 그러면은 이거 좀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 달러가 급등을 튄 그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지만 미 채권 10년물은 여전히 예전에 피크아웃된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안기지 않고 있는다. 그럼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야 끝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미증시는 야 끝나지 않았어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는 지난주 화수목금 어제까지 해서 딱 일주일간 동안에 외국인이 얼마 팔았을 것 같아요? 한 6조 팔았어요. 네, 7조 팔았어요. 7조. 예. 그래서 이게 말이 7조지. 일주일 사이에 7조를 갖다 쏟아 부을 정도면 이거 소리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7조 쏟아내는 거 다른 메이저 투자자인 기관이 받아줬다? 그럼 뭐 둘이 뭐 한판 붙었으니까 누가 이기나 쳐다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이 손 놓고 있거든요. 네. 뭐 같이 안 팔면 다행인 뭐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또다시 올라와요. 개인 투자자가 올해 들어서 50조 샀대요. 50조. 네. 작년 한 해 통틀어 매수한 금액을 이미 넘어선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은 소위 좀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증시가 녹여내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라고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국내 증시의 언더퍼폼이 계속 이제 누적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는 것처럼 모멘텀이 있으면 뛰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두 번째 코너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예.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이 물가라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그냥 CPI 값이 있고 코어 CPI 값이 있잖아요. 예. 이 코어 CPI는 CPI에서 에너지가하고 음식료를 빼고 이제 물가를 뺀 거거든요. 그거 왜 빼겠어요? 그만큼 영향력도 크고 변동성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의 압력을 높이는 이 요소들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에너지가도 뭐 물론 뭐 무시할 수 없이 크고요. 우리 옛날 1년 전에 뭐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가 간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죠. 네. 그때 우리 유가 선물이 막 마이너스 찍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 태어나서 이런 거 진짜 보다 처음 본다. 나는 그림을 그렸던 게 작년 이맘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는 조금 뒤였던 것 같아요. 6월 선물이었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 이 부담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또 요즘 물가 부담 높이는 게 서비스 비용.
이 서비스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렌트료 뭐 이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그 중에 단연 탑은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원자재 중간재 이 물가가 뭐 이런 부담을 안기다 보니까 CPI가 4%대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야, 요거 소위 진짜 소위 장난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옆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딱 CPI 발표가 나오고 나서 우장창창 나온 게 있어요. 커머디티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물가 부담이 모가지까지 차 있는 상황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철강석 가격이 또 10% 올라가 버리고 구리가가 막 선물을 갱신해 버리고 막 이런 그림 나오면 연준도 점점 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일시적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국면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소위 우리가 진짜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CPI를 딱 보고 나서 커머디티 가격이 야, 좀 무리인갑다라고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빠진 거 보면 뭐 콘이니 뭐 면이니 철이니 뭐 알루미늄이니 뭐 니켈이니 뭐 하는 것들 다 이제 마이너스적으로 반응이 잡히거든요. 아직 수요가 높은 것들은 덜 빠지긴 해요. 아직 낙폭이 크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변동성이 큰 것들 뭐 이런 커머디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지금 좀 뭐 상승이 좀 꺾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이제 가격 방향이 좀 바뀌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게 지난주에 팀장님께서 보여주신 원자재 상승률과 정반대 정반대, 네, 맞아요. 나왔어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CPI 발표하기 전에 위로 바짝 또 하루에 10%가 오르고 막 그렇죠. 그랬었으니까. 옥수수가 제일 높았고. 맞아요. 근데 예. 그때 철강석 가격이 10%인가 맞아요. 올랐었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는 CPI 값 딱 보자마자 꺾이는 그림이 나오더라. 그러면 물가 부담이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로 읽으면은 올해 중반까지는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부담이고 뚜껑 열어봤더니 높게 나올 줄은 알았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으로 놀랬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뚜껑 열었을 때는 덜 놀랄 수 있거든요. 4자 이미 봤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4자를 보고 나서 3자? 뭐 3자 후반? 우리 4자도 봤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시장이 부러진다면 달러나 금리가 흔들렸을 텐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온 걸로 봐서 아직 시장은 다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국내 증시가 녹여내는 정도가 좀 약한 것 같다라고 시장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설명대로 많은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그래서 연준 좀 믿어라 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고 대신 지표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부러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서 지금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19일 FMC 의사록 있죠. 다음 날 바이든이 또 반도체 업체들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 있죠. 이게 우리 증시 어떻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중요한 대목으로 우리가 꼽아야 될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일 것 같아요. 근데 주요 의제들이 대충 나오잖아요. 지금 뭐 울프신 것처럼 우리가 스토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들어와. 왜 들어오라 그랬을까요? 투자하라고. 네, 투자하라고. 그러면 정상이 만나잖아요. 네.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얘를 데려가거든요. 그 네. 회담장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방미하잖아요. 누구 데려가요? 삼성전자 사장하고 바이오로직스 사장 데려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카드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뭐 주요 의제를 논의할 카드를 들고 가는 거니까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고 나서 지난주는 되게 해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장은 무너지는데 뭐 종목은 오르고 네. 있었으니까 좋았는데 어제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죠. 그러니까 의구심은 있는 것 같아요. 모 뉴스에서 제가 예를 드는 거 봤더니 딱 매주 2개를 꺼내놓고 예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콩으로 만드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 매주 콩으로 만드는 건 다 아는데 네. 어떻게 숙성시키고 어떤 뭐 배율로 뭐 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콩으로 만들어도 매주에 뭐 이 퀄리티가 천차만별이 되는 것처럼 네. 백신 뽑아내는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만 안다라 그래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찝다 보니까 이게 당장
되겠습니까? 라고 약간 좀 퀘스천을 갖는 이 뉴스를 봤는데 그게 이제 어제 시장 빠지는 거 보면서 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볼 때도 좀 시겁했거든요. 네, 맞는 얘기 같아서. 그래서 어제 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의제로 올라간 부분들을 논의한다라는 거거든요. 논의를 안 했으면은 카더라만 나오고 끝나요. 근데 논의를 하면은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대감은 계속 유지될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보고 계속 미국에 투자하라 그래요. 20조 투자할 것 같아요.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신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뭐 우리 정부 얘기는 뭐 백신 허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는 좀 안 될지 몰라도 파트너십 정도는 그래도 네. 그래서 바이오로직스가 CMO를 바탕으로 해서 기대감은 계속 좀 만들어갈 수 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어쨌든 중요한 뉴스거리가 되다 보니까 두 번째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현대차도 미국에다가 8.4조 원인가 투자한다고 네.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왜 할까요? 얘는 왜 할까요? 얘네도 압력만큼 받았을 거고 그러겠죠. 우리 좀 시계를 좀 뒤로 돌려서 우리 얼마 전에 애플카 얘기 나올 때를 한번 되돌아가 보죠. 애플카 얘기 나올 때 우리 누가 뽑아낼 거야라고 찍었어요? 기아차가 뽑아낼 거야라고 찍었죠? 네. 왜 기아차라고 찍었어요? 미국 현재 공장이 있으니까. 현지 공장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8조 원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게 예. 물론 뭐 미래 친환경을 봐서 투자한다라고 밝혔겠죠. 하지만 이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 이상의 뉴스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애플카 뉴스가 기아차를 타겟으로 찍었을까? 처음에 왜 기아차가 타겟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현대차는 현대기아차는 수직 계열화가 만들어져 있죠. 수직 계열화가 만들어져 있고 미국에 생산 공장만 있으면 생산 전초 기지로 애플카 입장에서는 뽑아내기 참 수월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미국도 갔잖아요. 네, 맞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미국으로 다녀오시니까. 그래서 뭐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일단 가동률 단으로 봤을 때 뭐 좀 더 아직 100%뭐 오버 가동률은 아니니까 뭐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는 아니지만 얘네 8조 투자하는 것도 2025년까지 투자한다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여기다 때려박겠습니다. 뭐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가동률 단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인센티브 시간이 네. 인센티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해외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면 인센티브라는 거는 차 사면 얼마 깎아줄게. 네. 뭐 얼마 DC. 우리가 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예전에 뭐 아우디 터졌을 때 아우디 세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인센티브거든요. 네. 이 인센티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얘기예요? 장사 못 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센티브가 계속 빠져요. 장사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앞에 ASP 대비라 그랬으니까 평균 단가는 올라갔고 인센티브는 떨어지고 있고 그럼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미주법인의 실적들이 지금 부진해서 코로나 충격을 딛고 빠르게 살아나고 있으니까 현대기아차 뉴스도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한번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뽑아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될 것 같고 앞에 창희 대표였나요? 예, 유창희 대표. 네, 저하고 종목이 좀 많이 겹쳐서 예. 지난주에도 삼바가 겹치고 이번 주도 대한항공이 겹치는데요. 네. 대한항공 한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물 가지고 흑자를 뽑을 줄은 알았는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객이 다 죽어 있잖아요. 이 그림 보면 되니까 국내는 뭐 회복했죠. 어디로 가요? 요즘 뭐 기회만 생기면 다 어디 가요? 제주도. 예. 밖을 못 나가면 제주도. 그런데 국제 실적은 아직 빵이잖아. 우리 주변에 야, 나 어디 가서 놀다 왔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아직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고도 저실적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고 우리 이제 소위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분명히 점핑을 뛸 겁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교류가 많은 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 카드를 보면서 한번 관전평으로 좀 볼 수 있는 뭐 뉴스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종목들 뽑아왔습니다. 주요 이벤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항상 재밌게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갑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